자, 그럼 지금부터 계약 요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며칠 전에 만났었죠? 네,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수다와 함께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3월 1일, 촬영일이, 네, 3월 1일 일어나서 조금 지냈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울진 않겠지, 또 끝나고 나서 좌절하진 않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라이브 방송에서 최종 정리를 잘 해볼 걸 그랬다 하는 조금 아쉬움도 들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부랴부랴 여러분들께, 계약 최종 주의사항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과는 달리 편집이 거의 없이 아마 올라가게 될 거예요. 2시간 내로 지금 업로드할 계획이라서. 그래서 이 영상은, 오늘 공개해 드리고, 제가 이제 뭐 며칠 안으로 바로 이제 비공개로 전환할 거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계약 요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당장 내일, 즉, 계약일에 진행할 나만의 시간표 짜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일지상의 어떤 덩어리의 시간을 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시간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9시 50분까지 등원 및 자유놀이를 하고 9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나는 정리정돈을 하겠다. 그리고 10시 10분부터 10시 25분까지 나는 아이들 화장실 다녀오고 뭐 이게 전이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25분부터 40분까지는 내가 아이들하고 아침 인사를 나누겠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고 시간표를 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날은요, 내일 계약일은 절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조금 익숙해지면 아이들 정리 시간 5분이면 됩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첫날은 정리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이들 모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짤 때는 굉장히 여유롭게 짜라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무조건 우리 원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11시 50분에 아이들 정리 시작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화장실 소변 보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는 시간까지 필요해요.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여유 있게 대충 계산을 해서 나만의 시간표를 짜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타이트하게 시간표를 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세밀한 시간표를 종이에 직접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이에 적은 거를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안 봐도 할 수 있게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일이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 목, 금 3일밖에 없어요. 일주가. 그쵸?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침 인사를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라방에서 뭐 놀이중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얘기하면서 놀이중심이니까 뭐 꼭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놀이 쭉 가다가 밥 먹기 전에 인사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약 당일에는 반드시 아침, 그러니까 오전에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놀이 쭉 하다 인사하지 마시고 애들은 어느 정도 왔다. 그리고 애들 올 애들 다 왔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싶으면 아침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은 9시 10분에 차량이 전부 다 들어오고 자가등원 하는 아이들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12시부터 식사 시간이니까 저는 10시에는 아침 인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그래서 저라면은 그 시간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뭐 때문에 오전에 시간을 마련해서 아침 인사를 계약일 그리고 며칠 동안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냐하면 신학기이기 때문이에요. 신학기에는 이제 뭐 재원생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낯선 친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놀이를 쭉 해버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친구들 잘 모르는데 저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 다 아는구나. 뭐야, 나만 친구들 몰라. 나만 외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울음으로써 그 불안감, 두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모여서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모여서 인사를 하면 그 아이가 유치원에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 일찍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요. 대집단으로 앉잖아요. 같이 모여 앉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앉아야만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그 아이들은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여서 인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들면은 이렇게 모여서 인사 나누기를 하세요. 그리고 초반에 한 3일 정도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놀이를 하더라도 그 다음 놀이하고 그 다음 점심시간 갖고 이렇게 놀이가 중간에 오전 놀이가 끊기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 있게 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상태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놀이 쭉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그건 보면서 하시라는 거. 근데 어쨌든 개학일에는 안정성 있게 그 낯설은 아이들한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일찍 당겨서 가지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이들 명렬표를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아이들 이름 나오고 그 옆에 빈칸 쭉 된 거. 이름 쫙. 빈칸 쭉쭉쭉쭉쭉 이거 뽑아서 교실에 놓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뭘 정리하면 지내면서 이 아이의 오늘 하루 동안, 개학일 하루 동안 이 아이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특이사항,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 또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행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막 앉아서 예쁘게 서술형으로 적으라는 게 아니라요, 단어로 툭툭툭툭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앉아서 적을 시간 사실 없어요, 개학일에는. 근데 그런 메모를 잠깐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다 귀가시키고 난 다음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얘가 이때 이랬었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부모님과 통화하기 전에 한번 생각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또는 교사가 보면서 약간 궁금한 거, 애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익숙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 아이 원래 이렇게 해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야기 안 드렸나요, 선생님? 우리 아이 뭐뭐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도 이렇게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렬표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교실에 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그 내일 개학일 날 첫날요,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약 있죠, 약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 같은 거는 이게 실온인지 냉장인지, 그리고 투약 시간은 몇 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알러지 있는 유아예요. 어떤 알러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오늘 확인하세요. 선생님들 확인하시고 절대 약과 알러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개학 첫날에. 이거는 안전하고 건강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수를 해버리면요, 완전 신뢰도가 완전 떨어져 버려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반드시 신경 쓰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만 5세라 할지라도 아이들한테 얘들아, 약 있는 친구 가방에서 꺼내자, 개학 첫날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말 하지만 선생님이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 보면서 가방장 다 열어서 가방 꺼내서 아이들 가방 다 확인하세요. 제일 편한 건 아이가 등원할 때 맞이하면서 한번 가방 선생님이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 주의사항으로 꼭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이들 귀가 방법 확인 및 귀가 지도 시간을 계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 개학 전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귀가를 하는지, 그리고 그 명단이 아마 다 정리가 딱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한 장에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귀가 명단을 하늘차, 바다차 누구누구 딱딱 정리되어 있고, 자가 귀가 명단, 그 다음에 학원 귀가 명단을 정리해 놓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학원 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귀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요, 시간별로 정리를 해요. 부모님께 다 확인을 해요. 학원에서 몇 시에 데리러 올 건지를 미리 확인해서
시간별로 순서대로 정리해요. 무슨 학원에서 몇 시에 이 아이를 데리러 올 건지 다 정리해 놓거든요. 왜 이거를 정리해야 되고 왜 학원 기간에 주의를 두셔야 되는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도레미라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도레미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 유치원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레미 학원 친구들 나오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학원에서도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했을 경우에 교사가 그냥 도레미 학원과 보내야 되겠다 하고 보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레미 학원에서 클래스가 다르면 시간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레미 학원에서 2번, 3번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아무 시간에나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님한테 듣기로는 얘를 4시 30분에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3시 30분에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저는 안 보내요. 제가 얘기하죠. 학원 선생님께 지금 4시 30분에 어머니께서 귀가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다른 클래스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맞는데 라고 하면 그때 어머니께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확인 없이 도레미 학원에 그냥 데리러 왔어요. 보내세요. 아무런 거 없이 보내버리면 갑자기 가지 않아야 될 클래스에 애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학원은 굉장히 확인을 잘 해야 된다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귀가 지도를 준비하는 거 이것 또한 앞서서 얘기한 대로 평소처럼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 아이들이 그런 패턴적인 흐름이 없어요. 원에서 하루 일과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요. 아주 미리 일찍이요. 하지만 가방 같은 거 미리 메고 있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4시 10분에 우리 원에 차량이 출발을 한다. 이 경우에 저라면 내일 개학일이라면 저는 3시 15분까지 정리를 완전 다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를 시작한단 말이죠. 15분까지 정리를 끝내고 15분부터 30분까지는 저는 하루 일과 평가 및 안녕 하는 인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시 30분부터 이제 아이들 귀가 준비를 시작하는데 귀가 준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3시 30분부터 저 같은 걸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화장실 다녀오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가방 매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만 5세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더 연령이 어리다면 화장실 먼저 다녀오고 앉고 그 다음에 다시 애들한테 옷 입어보자, 옷 입고 그 다음에 가방 매자가 아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만 4세, 만 5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3시 30분부터 귀가 준비를 화장실 갔다 오고 옷 입고 가방 메고 하면 제 생각에 3시 50분이면은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만 3세 이하라면, 만 3세 포함 이하라면 당연히 더 일찍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3시 50분부터 전 어떻게 할 거냐. 얘네를 데리고 차를 태우러 가겠죠, 당연히. 차량별로 이제 뭐 앉는 자리가 원마다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애들 앉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차량을 탑승하게 되는 시간은 아마 55분 4시가 되겠죠. 그리고 차량을 탑승하면 이제 차량 지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날은 미리미리 태워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해, 차에서. 그리고 자기 이름이 아닌 친구 이름에 대답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방 이름표에 다 그런 걸 달거든요. 무슨 차인지 그리고 이름 이런 걸 다른데 어쨌든 간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거는 이미 뭐 내일이 개학이기 때문에 원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차량에서 애들 확인하는 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준비 시간을 넉넉히 잡고 미리미리 준비를 여유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차량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시간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는 시뮬레이션 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떨리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뮬레이션 연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아이를 맞이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우리 수연이 왔구나. 안녕 수연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웃으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해 드릴 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안녕 김수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수연이 왔구나. 성을 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자주 언급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연이 왔네. 우리 진주 왔구나.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저는 좀 자주 붙이는 편이에요. 사실. 그냥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조금 더 아마 친근감 있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아이들한테요. 내일 인사를 어떻게 내가 나눌지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적고요. 그걸 연습하세요.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요. 특히 초임 선생님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비록 마스크를 우리가 내일 낄 때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 얘기하는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선생님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내일 이거를 계속 상기시켜야 돼. 내일은 내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아이들한테 하겠다를 정말 다짐하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라방에도 보니까 선생님 저는 텐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는 좀 낯가림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막 이랬어요, 선생님들. 근데 지금 내일 개학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할 시간 따위 없어요, 선생님들. 당장 해야 돼. 이제 와서 물을 수 없어,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일이에요, 일. 내 성격 다 맞추면서 일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성격에 맞춰서 좀 일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안 돼. 내일 계약이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 일이니까 본인의 성격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텐션 업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 저 있잖아요. 저 되게 낯가림 있는 스타일이에요. 낯가림 있는 스타일인데 나도 막 그렇게 처음 온 애들이나 사람한테 막 그렇게까지 잘 들이대지 못하거든요. 근데 막 들이대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냥 하세요. 왜냐면 일이니까. 내가 이게 자신이 없다면 다시 5번으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셔야지. 들이대는 연습을. 아셨죠? 그리고 내일 절대 아이들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노.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 이거 해보자.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랬구나. 모든 걸 칭찬으로 감싸 안으면서 이제 물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약간 칭찬으로 이거 누굴까? 어머! 누구는 너무 정리를 열심히 하는구나. 누구 덕분에 우리 교실이 좀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버하면서 선생님들 화를 최대한 누르고 칭찬으로 모든 거를 감싸 안으려는 자세가 내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선생님들 아마 정신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개학날은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도 나를 잘 모르고, 나도 아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야를 굉장히 좁게가 아니라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아이만 붙들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런데 선생님, 얘는 진짜 케어가 필요한 아이인데 어떡해요? 물론 그런 아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끼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끼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교실의 위치에 내가 앉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애를 끼고 앉아서 모든 아이들을 다 시야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애들을 내일은 케어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 뭐 긴장과 두려움, 불안으로 오늘 밤 잠 못 이룰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내일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출근하지 마시고 잠을 못 잤다면 편의점이라도 들려서 당도가 아주 높은 커피를 사들고 원에 가세요. 그 다음에 마시세요. 각성. 네. 진짜 내일 한순간에 이게 탁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체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완전 중간에 애들 하원 안 했는데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하루 아주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가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학 요점 정리는 다 해드렸는데 라방을 다시 보니까 선생님 초임인데 어떡해요? 초임인데 부모님이 초임이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정말 간절하게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댓글들을 채팅창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사실은 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초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은 사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릴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머니 맞아요. 근데 제가 갓 학교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이론들을 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에게 더 적절한 지원을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그 지침이 아니야. 내가 말한 게 선생님들. 근데 자꾸 내가 말한 거를 그대로 말하는데 조금 선생님식으로 변형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어머니 저 올해 초임으로 우리 해울반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제가 초임이어가지고 걱정되는 부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걱정되지 않으시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약간은 살짝쿵 애교가 섞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싫어하실 부모님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자기를 지금 믿어달라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선생님한테 싫어요 선생님 이렇게 할 부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은 뭐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식 자기만의 멘트를 정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정 모르겠다 하면 제가 한 멘트 좀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학날 바로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봤고요. 영상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 내일은 모두가 퇴근이 아마 늦을 거예요. 그래도 내일 하루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나면 와, 나 오늘 하루 정말 잘 해냈다. 나 정말 고생했어. 해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다독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선생님들 모두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칠 거예요, 선생님들. 그건 유아교사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르죠. 그치만 선생님들, 제가 알아요. 제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거, 정말 노력했다는 거 제가 알아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리고 저는 내일 선생님들이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는 거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다 잘 마무리하고 만족스럽게 웃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잠드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항상 선생님들의 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러면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